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한동훈이 친윤 캐비넷을 열었나? 오늘자 파이낸셜 뉴스의 이 기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제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김건희를 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윤 이철규 아들에 대한 마약 수사가 시작되더니 어제 장제원의 미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친윤을 조지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친윤 캐비넷이 열렸는데 아마도 한동훈이 연 게 아니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마땅히 없어서 기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라인 캐비넷 문 한동훈이 열었나 의혹. 수사 당국이 윤 대통령 측근과 관련해서 다양한 수사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온라인에선 의혹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관설이다. 한 네티즌은 이철규, 장제원은 검찰 캐비넷에서 나온 작품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에 한동훈 앞으로 일렬종대 헤쳐 모여 신호를 검찰이 보내는 듯 하다. 모일 때까지 캐비넷 자료 방출을 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친윤계의 핵심인 장제원, 이철규를 비롯해 캐비넷이 열리는 게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철규,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윤핵관 친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거론하며 다음 타깃은 누가 될지에 대한 예측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 한동훈이 살을 날렸다는 심증은 강한데 근거는 없으니 온라인 게시글을 근거로 반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친윤발 언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현재 검찰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백을 한동훈이 채우고 있다. 검찰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윤핵관들에 대한 검찰발 수사 정보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을 직격할 수 있는 김성훈이나 그 비아폰 관련 정보는 경찰에 넘기지 않고 검찰만 틀어지고 있다. 또 친윤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 국힘 지도부, 다시 말해 나를 쫓아낸 현 국힘 지도부는 박근혜를 만나서 나 한동훈을 저격하는 말을 끌어냈다. 집권당 대표 소신이 지나쳤다. 그러자 다음 날 장제원 미투가 터져 나왔던 거죠. 쉽게 말해 날 밀어. 오세훈, 홍준표 나로 단일화해주거나 대선을 포기해. 그럼 당신들의 수사와 기사가 멈춰요. 그리고 친윤들 나대지 마. 그러다 죽어. 이 시그널을 한동훈이 보내고 있는데 친윤 쪽에서 이거 한동훈이 다 한 거야 라고 파이낸셜 뉴스로 찍소리 한번 내고 있다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찍소리에 그치지 않고 큰 소리를 냈네요. 한동훈은 윤석열이 만든 척키 인형이다. 본인만 모른다. 자, 척키 인형이라. 혹시 이거 머리를 저격한 겁니까? 하여간 윤석열이 만든 인형인데 혼자 미쳐 날뛰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힘은 친윤 대 친한의 내전 상태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의 최근 행보를 살짝 짚어볼까요? 오늘자 데일리 한국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수사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계기로 한동훈표 검찰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자신만의 브랜드인 검수 원복 시즌2를 내걸고 여당 구원투수라는 면모를 재차 부각하고 대권 후보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렇게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으로 역행한 사법 시스템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취지라며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수사 시스템 개혁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구할게요. 검찰이 미는 대선 주자는 이제 나 한동훈뿐이야. 검사들 내 밑으로 다 뭉쳐. 검사 동일체야. 검찰 내부 결속용 기사였던 거죠. 그냥 2%에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데일리 한국이라는 듣보잡 언론사에 주면서 단독으로 줬기 때문에 별 내용도 아닌데 단독을 달고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힘 지지층을 향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한길은 채널A 방송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이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한배에서 나온 아이들도 당연히 성격이 다른데 보수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이것은 팩트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전히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편이다 이거죠. 그리고 전환길은 한동훈의 전화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한동훈 뒤에 검찰이 막 어른거렸겠죠. 하지만 한동훈이 사과 한 번 했다고 180도로 입장을 바꾸면 안 되니까 90도만 일단 바꾸고 다음에 90도를 한 번 더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리멸렬했던 한동훈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고 여권에서 김문수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국힘 청소부 한동훈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한동훈 파이팅 새끼야. 유익하셨다면 새로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신교에서 매우 반가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북에서 무려 47,000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님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굳이 이런 글을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글을 쓰기 위해 약간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에 아무래도 개신교인들이 많다 보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혹은 마주하는 반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정말 의외인데요. 목사님이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히 답을 드립니다. 먼저 현실 정치는 이상적인 메시아적 존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정치 현실에서 최선 혹은 차선 혹은 차차선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재명을 무슨 메시아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재명은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더 씌워진 많은 악마의 탈은 한국 사회의 타락한 기득권 카르텔이 그에게 가한 음해와 누명의 성격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은 악마가 아니라 악마화의 희생자입니다. 둘째, 이재명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합리적인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다만 그는 개인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천민 자본주의자가 아닌 시장의 공공성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셋째, 이재명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넷째, 이재명은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합리적이면서도 단호한 행정의 효능성을 보여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차기 정부의 행보가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는 출범 당일로부터 매우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계 질서가 매우 어지럽고 위태롭습니다. 둘째, 윤석열이 남겨준 경제 상황의 어려움, 공직사회의 기강의 해이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 극우 진영의 반발과 저항이 극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누가 봐도 매우 어렵고 험난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와 같은 이들이 행정부를 강력하게 통할해서 대한민국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 거친 파고를 헤쳐나갈 선장은 이재명 외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로 극우적인 성향이 강한 개신교 생태계에서 저처럼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 모함과 공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과 고견 잘 들었습니다. 현실 정치는 이상적인 메시아적 존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그 전제가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뭔가 큰 존재에 기대고 안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도 큰 존재여야 한다, 이상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이상적인 존재고 대통령은 현실적인 존재라는 거죠. 오히려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상식을 가진 개신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갑니다. 기본 뉴스. 마무리가 좀 이상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